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은 달러와 달러원 환율은 모두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왜 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4월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사실 외환당국의 개입인데, 오늘은 본격적인 환율 흐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당국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 좀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당국의 개입 패턴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환율 흐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 외환시장에 3년 만에 변화가 나타나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국의 시장 개입 행태에 변화가 나타난 건데요. 당국은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달러 순매수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분기에 50억 달러를 사고 30억 달러를 팔았다면 20억 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공표하는 식인데요. 사실 그동안 2022년부터는 환율이 지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당국은 달러를 계속해서 팔아왔습니다. 9분기 연속으로 달러를 팔았고 누적 순매도 금액은 715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해 4분기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 외환당국이 달러를 판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당국이 분기 달러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인데요. 네. 근데 좀 눈여겨볼 것이 지난해 4분기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284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1280원대에서도 달러 매수에 나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물론 당국은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280원대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국이 달러를 사면 환율이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또한 1280원대에서 당국이 매수한 규모는 2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근데 매수 규모는 20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4분기 초반 10월 초에는 달러원 환율이 1360원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당국이 달러를 팔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10억 달러를 팔았다고 하면 80원대에서 산 금액은 30억 달러 이상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 당국이 달러 매수 개입에 나선다라는 것은 이 환율이 그만큼 레벨 자체가 낮거나 또는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걸 좀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4분기 저점이 1280원대에 형성이 됐으니까 그때 이 매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좀 추정할 수 있다,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는 이렇게 당국이 달러를 매도 개입하는 것보다 매수 개입하는 게 더 컸을 만큼 환율이 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최근 이야기를 해보자면 달러원 환율이 이번에는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또 달러를 매도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달 28일 장중 1353원까지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환율 상승은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 2022년부터 제가 환율이 계속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상승 원인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미국 물가가 올랐고 그로 인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오른 것인데, 그런데 사실 지난달 미국 FOMC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환율은 올랐습니다. 사실 달러원 환율 차트를 보시면 FOMC 이후에는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FOMC가 있었던 날인데요. 네. 파란색 음봉을 그리면서 환율이 한 17원, 18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18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오르더니 연고점을 경신한 겁니다. 보통 어떤 가격 변수가 연중 최고치까지 오르면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러면서 좀 저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고점 저항을 뚫고 1350원대, 5개월 만에 135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차트를 지금 봐도 최근에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다면 달러는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게 보통인데, 그런데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달러 외에는 투자할 만한 통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를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같은 주요 통화와 비교한 값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이들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기도 하고요. 네. 문제는 달러 인덱스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인데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가장 큰 형님 국가인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은 중국 경기가 올해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독일 경기도 덩달아 부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올해도 0%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유로존 경기와 달리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입니다. 작년에 2.5% 성장한 데 이어서 지난해 4분기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통화정책 기대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주진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경기 격차, 또 그로 인한 통화정책 기대 차이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율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달러 자체가 오르는 이유도 있지만 달러 이외의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가 떨어지는 요인도 좀 달러 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격차,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미국 연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금리 인하를 연준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연준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이 좀 다소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초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타난 미국 물가 지표를 두고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는 물가 지표가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횟수를 줄이거나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월러 이사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현재 기대인 3회가 아닌 2회로 줄어들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의 외환 딜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속도가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이 더 비둘기파적이거나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을 경우에 환율이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연준 내 의견이 나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 결국 외환시장도 앞으로 더욱더 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달러원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이 원화 약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 요인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또한 원화에는 동반 약세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경기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최신 지표가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거든요. 또 소비가 부진하면서 물가도 마이너스 영역을 상당 기간 지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진한 셈이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 인민은행은 2월에 지급준비율을 50bp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 완화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거든요. 이렇게 경기도 둔화하고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로 가면 위안화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에도 상방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네. 환율이 연고점까지 튀어오른 데는 위안화 약세 요인도 적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경기가 부진하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마땅한 원화 광세 요인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원화나 위안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좀 많아진 것도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이 원화 약세의 대외 요인 이외에 대내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4월에 원화가 악재가 좀 있습니다. 4월은 계절적으로 원화가 좀 약한 시기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국내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11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산 배당금을 4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최근에 분기 배당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일회만 지급하는 결산 배당 규모가 여전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달 한 달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지금 집계된 것만으로도 7조 원이 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8조 원에서 9조 원, 많을 때는 10조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배당금을 원화로 받을 텐데 그 배당금을 다시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배당금 뭐 7조 원, 8조 원을 전부 다 환전하진 않겠지만 그중에 뭐 절반만 환전된다고 하더라도 뭐 1월, 2월, 3월보다는 달러 수요가 한층 많아지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사의 딜러랑 연구원들을 토대로 4월 환율 전망을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고점 평균 전망치가 1,360원이었고 저점 평균 전망치는 1,318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고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저점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봤자 1,320원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100원, 1,200원 수준에 익숙해졌다는 걸 고려하면 1,320원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딜러들은 지금 환율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긴 하면서도 앞서 말한 배당 요인 아니면 연준 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이런 것으로 환율이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 문제까지 좀 살펴봤고요. 4월 한 달간 환율이 평균적으로 1,36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하단은 하방의 여력이 비교 좀 적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봤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뭐 바로 외국인 주식 투자자가 환차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좀 탄탄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 변수까지 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